여러분 혹시 통일교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맥콜이라는 보리탄산 음료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나름 그 영향력이 있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사이비라고 해야 되냐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좀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무신론자 입장에서야 종교나 뭐 사이비냐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겠지만서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런 뭔가 사이비의 조건들이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교주란 말이야. 교주. 그래서 통일교는 그 문선명이란 교주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요단강 건너갔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와이프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교주라는 개념이 있었어. 근데 문제는 이 통일교라는 종교가 국내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도가 한 2만 명 정도 되나? 근데 되게 희한한 게 비즈니스 파워가 엄청 세요. 아까 말했던 그 맥콜이라는 회사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공한 종교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성공한 사업으로 봐야 될지 애매할 정도로 뭐 이게 의료, 예술, 언론, 막 미국의 신문사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게 사업이 되게 크거든요. 자산도 엄청 크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막 진짜 그 미 대선에도 로비 자금 같은 거 제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김일성이랑도 이게 같이 이게 밥 먹고 이게 나름 친했다고 하더라고.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김일성이라고 하면 누군지 말해도 알냐. 지금 이제 김정은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스펙타클했는데 그 종교가, 그리고 전 세계 그 통일교라는 국내에서는 2만 명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통일교 신도가 3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파급력은 굉장히 많은데 또 근데 희한하게 또 국내에선 별로 조용해. 시끄럽지도 않고 인지도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되게 희한하지. 그래서 그 이유인즉슨 보니까 뭔가 사입이라는 느낌은 강하지만 국내에서 그렇게 큰 사고를 친 적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는 사고 엄청 많이 쳤잖아. 그렇게 사고를 계속 쳤으면 약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유명해졌을 것 같긴 하긴 한데, 근데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뭔가 좀 이런저런 루머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유머가, 통일교가 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당시 IMF 때 IMF 그 외채를 해결해 주겠다, 대신 국교를 통일교로 지정해라, 이렇게 딜이 들어온 적이 있었대. 근데 이거는 뭐 루머로 밝혀졌고 뭐 그러진 않은데, 이러나 저러나 그 규모에 비해 가지고 인지도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크지 않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교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국내에서는 신천지한테도 밀린단 말이야. 이 종교가 인지도가.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종교에서 하는 합동 결혼식이라는 게 있어요. 합동 결혼식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에 신도가 많다 보니까 신도들은 매칭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든. 그래서 국내에서도 잠실에서 할 때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처음 본 사람끼리 결혼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합동 결혼식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엄청 많이 했어. 그래서 진짜 수십만 명 이렇게 쌍을 맺어줬는데 이 합동 결혼식의 이혼율이 5%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되게 이야기 되게 재밌죠. 뭐 이게 한 500년 전이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 그때는 뭐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잖아 사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와서도 그렇게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국적도 되게 다양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국제 결혼도 엄청 많이 시키고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방식도 뭐 이제 과거 문선명 그 교주가 있을 때 했던 그 사람 직접 매칭해주는 뭐 절대 축복 방식이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확실한 루머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있어. 이게 헌금 좀 많이 하잖아. 그러면 신부 얼굴을 미리 알고 원하는 걸 고를 수가 있다.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진실인지 정확하긴 모르겠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이혼도 하긴 한데, 실제로 이혼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얼굴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같이 삽시다 해서 같이 살아놓고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혼율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혼율 같은 경우도 어떻게 측정에 따라서도 방식이 되게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혼율은 실제 이혼율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현재 지금 좀 언론에서 많이 쓰는 이혼율 같은 경우는 그 당인연도 결혼 건수 대비 당인연도 이혼 건수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당장 이제 결혼 추세 자체가 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 되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 자체가 작아지는 거지. 근데 이혼한 사람들은 과거에 혼인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느 한 해 뭔가 좀 이혼하는 게 유행이 됐어. 그러면 이혼율이 막 2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이제 이혼
이게 지표가 뭐 조이온율로 볼 때가 있고 일반 이온율로 볼 때가 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다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어서 측정하기 쉽지가 않대.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온율이라는 거는 100명의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평생 이 중에서 몇 명이 이혼하느냐 우리가 생각한 건 이건데 실제로 그렇게 측정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이혼율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처음 하루아침에 딱 만나서 결혼했는데 5% 미만으로 나온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고 이게 나름 이렇게 생각할 건덕지가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가 좀 생각할 건덕지가 있었냐면 그거야. 물론 옛날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혼율이 낮을 수가 있을까? 하루아침에 맺어줬는데 라고 했을 때 종교적인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그쪽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지 난 통일교까지 뭐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성경책을 본다고는 하더라고. 근데 진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 이게 이혼이란 게 용납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혼이 어떻게 보면 용납되는 이별이라는 게 사별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뭔가 이런 경우도 이제 종교적인 의미 때문에 서로가 맞지 않아도 이렇게 꾸역꾸역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낮은 이혼율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싶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요즘 보면 이혼이라는 것들을 진짜 초광속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되게 유행했잖아.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근데 내가 이것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 많이 보더라도 느끼는 게 실제로 이게 어제 말한 것처럼 이게 와이프가 외도하는 거, 이 나이트 가서 이게 맨날 외박하는 거 알면서도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괴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 그래서 그 반대가 중에서 내가 제일 좀 이게 쇼킹했던 것 좀 뭐냐면 그냥 남편이 하다못해 내가 안마방이면 이해를 하겠다. 안마방 간 게 아니라 그 외국인 노래방이 있거든요. 외국인 노래방 나오는데 도우미들 부르는데 거기 갔다가 그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 내가 봤단 말이야 실제로. 야 저건 좀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의 그런 구실로 삼은 거겠지. 뭔가 저 사람이랑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걸로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게 외국인 노래방 가서 이걸 건덕지로 삼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아. 이게 결혼을 하기 전에 신중해야 되는 거에선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 만나보고 되게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결혼을 딱 시작을 하잖아. 결혼을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올인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 반대로 한쪽 발은 담그고 한쪽 발은 빼는 거 있잖아.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같이 살다가 살아줄게 그러다가 수만 틀려봐라 바로 이혼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쉽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법적인 제도가 지금은 여자 편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국민연금까지 다 털려버리니까 여자들의 입장에서 크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뭐 이게 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너랑 이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더 큰데? 라고 생각하면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뭔가 법적인 것들 있잖아요. 법적인 것들. 법적으로 이제 이혼하기가 너무 쉽게 만들어 놓고 이혼했을 때 메리트도 있게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다 보니까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결혼 말고 이제 결혼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잖아. 여러 가지 동거제도가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뭐 남자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거 재산분할 같은 거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신에 뭔가 결혼에 준하는 세금 혜택은 받지만서도 어느 한쪽이 원할 때 일방적으로 그냥 깰 수 있어 그 계약을.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도 보면 서로가 원하면 대한민국에서도 광속으로 되거든. 숙려기간이 애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른데 일단 되게 금방 끝나. 초광속으로 이혼했단 말. 서로가 오케이 하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 한쪽에서 이혼 못 해준다 그러면 그게 3, 4, 5년 계속 가면서 서로 괴롭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외국에서는 그럴 바야 이렇게 그냥 광속으로 딱 처리되게 하고 대신에 이제 서로가 걱정하는 부분들 재산 분할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들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국에서는 좀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렇게 고객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잖아. 그러면 요새 뭐 시집장가 안 간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돈이 많은 여자들은 이 재산 분할을 실제로 걱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돈이 좀 있으면 나중에 이혼할 때 이게 뜯기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차이 중에 하지. 남자는 뭐 뜯겨도 에이 뭐 씨부라고 뜯기고 말지 이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걱정하는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 그런 결혼제도가 더 맞는 게 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이유도 있지만서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이 통일교회 5%도 안 되는 서로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결국엔 종교적인 의미 하나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이혼율이 나온 걸 보면서 느낀 게 현대 사회에서의 이혼이란 건 너무 쉬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힐링 캠프에서 법륜 스님이 나와서 말씀하셨던 게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한 이유는
이게 덕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 그러니까 덕을 보려고 하니까 모든 게 불만인 거야. 남편 입장에서도 집에서 이제 케어 받으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케어 제대로 안 해준 것 같아. 그래서 오빠는 이것도 못해. 이러니까 케어도 안 되는 건데 짜증나고, 와이프 입장에서도 이제 주변에 보면 남편이 이것도 해주고 남편이 돈도 잘 벌어주고, 또 누구는 돈 잘 벌어주고 집에서 설거지도 해주고, 누구는 돈 잘 벌어주고 설거지도 해주면서 밤일도 잘하고, 그리고 집안에 충실하는데, 이런 것들 다 비교 대상으로 가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 것들이 괴로움을 받아가지고 결혼에 실패한 이유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통일교회의 합동 결혼식과 이 이혼녀를 보면서 법륜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결혼을 할 때, 그 전까지는 뭐 재는 건 상관이 없잖아. 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딱 결혼을 딱 시작하면 그때 이 사람에게 그래,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이다, 덕을 주자 이러면서 한쪽 발 담그고 빼는 게 아니라 이 두 다리 딱 담그고 이제 한번 가봅시다 라는 그런 굳은 결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영상은 뭐 가볍게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야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뿅.